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어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는데, 지금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기대감이 증폭이 되다가 한층 좀 꺾여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승했던 것의 절반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빌 게이츠가 한국에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업계와 협력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해서 기사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빌 게이츠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요 테라파워라는 것을 설립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테라파워에다가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게 뭐다?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와의 협력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접근하는 구간이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신고가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시원하게 폭등 흐름 보여주면서 뚫고 한번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폭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폭등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많은 개인분들한테 유튜브가 노출을 해봐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원시원하게 폭등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폭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이전에 두산중공업 시절에 2021년도 6월 4일에 지금 나와 있는 기사인데, 두산중공업이 미국발 원전 호재의 연일 강세라고 해서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무섭게 올라갔었죠. 그 배경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장 이슈가 터져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어온 상승세에 더불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 계획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이게 어떤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은, 이렇게 상승세가 무섭게 나왔었던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미국발 원전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세가 무섭게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당시에도 등장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방안이 계기가 돼서 다시 한번 주기기 공급 내용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사상으로는 제약바이오 때문에 오고 있구나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만큼, 우리가 이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구나라고 짐작 정도는 해놓고 예상은 해놓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활용이 지금 당장에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까지 이렇게 좋았던 흐름이 신규 원전 2기와 SMR 1개 도입 연내 추진이라고 해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라고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셨을 텐데,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상승세가 좀 나와주다가 실망감이 표출됐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라고 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 대추진,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국정과제에서 채택되면서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 모색, 원전은 해외 시장 수주를 노린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사실상 이게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악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악재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가, 해상풍력의 영역에 있어선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로 압도적으로 선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SMR 해상풍력 투트랙 전략 성공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원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해상풍력이다.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터빈 제조사이자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사로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 기사 내용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서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국내 최대 용량의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최근에는 10메가와트급 대형 터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만큼, 우리 정부 정책과도 지금 맞물려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렇게 봤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오히려 수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원전 쪽에만 여러분들이 치우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수주 내용이 폭발하는 내용으로서 올해 가이던스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3.4조가 가이던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상반기에만 2.8조에 수주를 채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6천억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6천억 달성 오버페이스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너무 원전 기업이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한 베트남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재생에너지 원전 인력 양성 협력 확대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인력 양성까지 들어가 버리면서 베트남과의 교역 내역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역 이제 1,500억 달러까지 이제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전 쪽으로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팀코리아 원전 수주가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모멘텀이 하나가 더 붙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있었던 체코 원전이랑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가 나왔었던 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 터져 나왔습니까?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서 넥스트레이드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세가 무섭게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이 베트남 원전이 충분히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쪽 오몬사 가스복합 발전소 쪽으로 이미 계약 체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베트남 쪽 이슈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집중해 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차트 패턴 상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뭐랑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에코프로의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한 이후로 위에 고점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버티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인데, 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21% 정도밖에 조정이 안 나왔었던 굉장히 지금 지지라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21선 위에서 잘 올라타면서 버티고 있는 구간인데, 앞전에 이렇게 고점에서 있었던 물량을 한번 테스트해주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코프로처럼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한번 짚어드렸었죠. 에코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앞전에 어떤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냐면은,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오기 전에,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한번 트라이 해주면서 물량을 소화해놓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케이스로 커브앤핸들 패턴으로 진행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에코프로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면요, 이런 구간이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프로는 61선까지 밀어버렸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21선만 이탈하려고 해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로 따지면은 다시 한번 돌아나가기 이전에 이런 구간이 한번 최근에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구간이 이런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해놓고 터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커브앤핸들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있겠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떤 구간을 지금 잘 지켜줘야 된다, 상승한 것의 절반 구간을 잘 지켜주는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렇게 박스 치는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게 지금 증권사들이 달라붙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나오션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나오기 이전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머무르는 구간 동안에 계속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상향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반영해서 기대감의 상승을 해놓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작용했었던 이런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모멘텀이 선반영되면서 상승을 해놓고 위에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되는 모멘텀이 또 붙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상향했던 만큼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목표가를 계속 줄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무섭게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재미없다라고 해서 팔고 나가시면 후회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단타로 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게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지만은, 단타하다가 손실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모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스권에서 지금 갇혀서 지낸 지가 꽤나 오래 됐었죠.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이전에는 보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상승파동 나오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갇혀 지냈던 기간보다 몇 배는 될 만큼 지금 갇혀 지내고 있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급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급 전쟁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날에는 올라가고 하나오션 떨어지고, 어떤 날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떨어지고 하나오션 올라가고, 아니면 둘 다 떨어지고 삼성전자 올라가거나 2차전지 올라가거나 바이오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어떤 하나의 계기가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바로 파월의장에 대한 해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파월의장을 진짜로 날려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파월의장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이 후임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파월의장이 진짜로 날아가게 되면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파멸적인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이 됐었던 게 바로 금리 인하가 가장 컸다라고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난지원금도 뿌렸었습니다. 앞전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을 많이 뿌렸었던 이런 글로벌 증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의 구간에서 올라온 구간에서는 딱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코스피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한 번 더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은 금리 인하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바이오가 가장 미쳐서 날뛸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 하나 매집주로 가져왔는데 뒷부분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온 자리에서 우리가 3316포인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이 쏟아져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올라왔던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3316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와 이런 어떤 다른 대형 종목들의 수급 전쟁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이 모든 게 다 올라가는 버블의 시장이 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버블의 끝에서는 우리가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듯이 음락이 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셔야겠다라고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컨트롤하면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이렇게 4년간의 박스에서 돌파를 해주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의 개입 강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년간의 박스를 한번 찔러놓고 뺐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 구간에서 특징적인 캔들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11선으로 올라타는 이런 프로그램의 강력한 매수세가 확인이 됐다라는 말씀인데, 프로그램이 얼마를 지금 사줬나요, 여러분들? 860억 가까이를 하루 만에 매수를 들어와 주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연출했었던 바로 이날이 언제예요? 5월 7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5월 7일날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얼마 이하로 잡아가 보시자, 26,000원 이하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실시간 대응을 하는 텔레그램방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여기 상단에 지금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보내드리면서 실시간 대응방 링크까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은 여기 영상 하단에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시고,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요,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구입되는 구독자님들까지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이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하단에 지금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 클릭을 딱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실 텐데,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하게 보시면은 2733-8461이라는 번호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하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 제가 최근에 이 구독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집주를 하나 추천을 드린 게 STX 엔진이었는데,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구독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0-2733-8461로 1억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바로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STX 엔진이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W자 패턴으로 해서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6%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말씀이고, 도대체 이걸 당신이 언제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실까봐 한번 증거 영상을 보여드리면요, 2주 전에 찍었던 영상에 정확하게 7월 28일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7월 28일 날 찍었던 바로 이 종목이 STX 엔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W자 패턴으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긴 음봉이 하나 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짚어 드렸었는데, 자,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7월 28일이면 언제냐면요, 바로 이 캔들까지가 7월 28일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캔들에서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이고, 이 차트의 흐름과 이 차트의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차트랑 이 차트요. 그러고 나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하나 측에서 인수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해서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죠. 후속주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영상 내용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바이오 쪽을 봐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이 바이오 쪽으로 해서 실상 이 9월에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연관주들은 다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에 상승 흐름이 그렇게까지 있지 않았던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왔었지만 별다른 상승세가 없이 최근에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인데,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런 어떤 하방 추세를 멈춰놓으면서 돌려놓은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한번 이런 구간까지는, 어떤 구간까지요?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물량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 다음번 고점 구간인 이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매집주로 가져왔습니다. 이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대략적으로 120% 정도 수익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갔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60% 정도의 수익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2,700억대에 있는 스몰캡 종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다 무섭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이 매집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추후에 STX 엔진처럼 올라가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예요.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전량 다 매도하고 이걸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드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을 한번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술적 분석 상으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할 수 있는 고점 부근에서 툭 질러주기만 해도, 이슈 하나만 터져주기만 해도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좋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해도 사실상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얘네들 보유 잔고가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억 5천만 주 가까이를 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1억 5천만 주를 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보다는 훨씬 더 상승을 시켜서 그 고점 부분에서 박스를 치면서 매도를 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테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하고 계시는 금액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10만원 구간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 잡아서 정확하게 단기 고점을 피해 가셔야겠다라는 거를 최근의 주가의 흐름에서 좀 느끼셨을 겁니다.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단기 고점 부근을 찍고 나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 꽤나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다시 잡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집어야지만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버리는 기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과거에 이렇게까지 급락을 연출했었던 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과거의 흐름과 어떤 부분에서 유사한 게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위에서 고점에서 버티고 있었던 이런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무섭게 나와주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과격하게 밀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과격하게 밀어버리는 구간도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내가 일단 챙길 건 챙겨둔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 끝에서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갈 거라는 말씀이고, 영상에서도 계속 다뤄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베트남과의 어떤 협력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팀코리아가 수주해오는 내용, 아니면은 지금 빌 게이츠가 방한하면서 만약에 진짜 테라파워랑 다시 한번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 달 쪽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터져 나왔었죠. 달에다가 원자로를 SMR을 이제 설치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테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짚어드렸던 건 MSCI 관련한 이슈라고 짚어드렸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짚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상 그때가 되면은 늦었다라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MSCI 테마의 핵심 골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MSCI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수에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신흥국 리스트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면요,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살 생각이 없어도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두산에너빌리티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왜 두산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이 MSCI 테마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두산이라는 종목이 지금 MSCI의 편입 후보군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MSCI 테마로 활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산에너빌리티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앞전에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알고 계실 텐데, 엔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MSCI 테마가 불거지면서 고점 부근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역사적 신고가 가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짚어드렸었습니다. MSC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나서 MSCI 테마 활용되면서 5월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으로 4월 8일 날 고점을 찍은 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MSCI라는 테마는 기본적으로 언제 팔아야 된다? 한 달 전쯤에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에코프로의 사례에서 완전 정석적으로 활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었고, 이때 5월 MSCI 편입 불발로 인해서 실망감이 한번 표출이 됐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때 실질적으로 MSCI 편입이 됐지만 그 이후로 줄줄줄줄 흘러내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었고, 이때는 8월 MSCI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인 에코프로 머티의 사례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추세 자체는 지금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수익이라도 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전에 있었던 고점 부근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종가를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한번 위의 구간인 1년선 부근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면서부터 무섭게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되면서 바로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던 게 확인이 되실 텐데, 2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2월 MSCI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던 게 이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고점은 어디서 찍었었다? 1월 11일 날 찍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SCI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11월 MSCI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10월 중순이나 아니면 이르면 9월 말에라도 고점을 찍을 수가 있다 보니까, 단기 고점이라도 찍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그런 구간에서는 좀 챙겨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온 구간에서 MSCI에 대한 이슈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선반영이 돼서 상승 흐름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분석 영상 전달해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구독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영상이 추천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